북한이 연락사무소를 파괴한 게 9.19 군사 합의 파기한 것 위반이다라고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말입니다.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우리의 재산을 폭파한 행위죠. 네, 그렇습니다. 군사행동이라 볼 수 있습니까? 우리의 재산을 폭파한 행위 자체가 군사행동이라 볼 수 있습니까? 예, 9.19 군사합의를 북측에서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9.19 군사합의와는 연관성이 없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파기했다고 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민의 재산 700억 원 이상이 투입된 건물을 북한이 일방적으로 폭파시켰는데 남북한의 9.19 군사합의 파기가 아니다라고 대한민국의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도 들으셨는데 일단은 김병민 비대위원님, 네. 국방부 장관의 방금 발언 동의하십니까? 국회에서 하는 공식적인 발언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단호한 모습을 분명히 보여야 될 텐데요. 9.19 군사합의가 이루어지게 됐던 결정적인 배경은 4.27 판문점 선언에서부터 비롯이 됩니다. 4.27 판문점 선언의 핵심적인 내용은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양 정상이 합의해서 우리 국민의 혈세 수백억이 투입돼서 만들어진 평화의 상징 아닙니까? 그걸 일방적으로 폭발을 시킨 행위에 대해서 보다 단호한 메시지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 판문점 선언이 사실상 무효화된 조치처럼 갈 수 있을 정도의 북한의 행동이 있었고 그 뒤에 따랐던 9.19 군사합의조차도 북한은 최근 들어서 GP에 대한 여러 시설물들을 복구하는 작업들을 거치고 또 우리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과거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위협적 조치들을 했기 때문에 이미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 파기에 준할 정도의 행동들을 보였던 게 북한의 일관된 대한민국을 향한 모습이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어제 있었던 저 모습들을 보면은 이 야당 의원의 질문이 아니라 여당 의원의 질문이었거든요. 예. 근데 여당 의원조차도 실제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이라든지 그리고 북한이 일방적으로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 행동들에 대해서 어찌 보면은 더 강경한 목소리들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 지금 저런 방식으로 정경도 국방장관이 얘기를 하게 된다면 과거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쏘고 나서도 우리가 불상의 발사체라고 얘기하면서 탄도미사일을 탄도미사일이라고 부르지 못했던 때가 기억이 나게 되는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조금 전에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역할 분담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하는 부분처럼 국방부 장관은 더 강경하게 나서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줘야 되고 여기서도 청와대는 청와대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겠습니다만은 국방부 장관이 해야 될 메시지로서는 상당히 부적절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군이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기사가 사실이라면 대남 확성기를 다시 설치하는데도 군이 좀 주저주저 고민이 있다라고 말하고 국방부 장관은 아예 연락사무소 파괴에 대해서 그거는 북한 땅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 재산이 침해를 받어도 이건 9.19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박윤진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근데 장관이 저렇게 얘기한 것과 관련해서요. 물론 연락사무소 우리 재산인데 그 폭파한 행위는 용서하기가 힘들죠. 그리고 북한식으로 얘기하면 철저하게 계산해야죠, 우리도. 그런데 그것과 국방부 장관이 주관을 하고요. 또 우리 정부가 북당국하고 같이 합의한 9.19 군사합의의 내용과는 직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객관적으로 일단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난다, 대응하자 이렇게 그 국방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거를 장관이 얘기한 것 같고요. 9.19 군사합의의 내용은 서로의 군사적 적대 행위와 관련해서 하는 건데 개성공단의 우리 연락소를 파괴한 것이 군사적 행동이냐, 우리에 대한 군사적 적대 행위냐, 정치적 적대 행위냐, 뭐 이런 부분들은 좀 갈라서 보겠다고 하는 내용이시니까요. 그것과 관련해서 국방부 장관이 이렇게 물러 터졌나 이렇게 얘기하실 문제는 이제 아닌 것 같고요. 예. 그 확성기 관련해서도 고도의 그 통치권 차원에서의 판단, 남북 문제니까 그렇게 좀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그 국방부의 고민은 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북에서 저거 10개가 아니라 100개를 세운들 우리 국민들 누가 그거 신경 쓰겠습니까? 그리고 별로 뭐 그 효과도 없는데 저쪽에서 막 설치했다고 우리가 막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 자체가 별로 도움되지 않으니까 국방부가 이거를 그냥 가만히 있기는 좀 뭐하고 대응을 한다 그럼 하나만 세우세요. 하나만 세워서 그냥 이렇게 우리도 대응한다고 그냥 웃고 지나가야지
뭐 저기서 10개 세우니까 우리도 10개 세워요? 그것도 좀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군사적 비례행위로 보기는 좀 어려우니까 조금은 여유 있게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고승덕 의원님, 오늘 동아일보 기자가 이 기사를 쓰면서 이렇게 썼어요. 판문점 선언의 결과로 만들어진 연락사무소를 폭파했는데도 군이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평가하는 것 아니냐라고 동아일보는 쓰고 있거든요. 네. 고승덕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아마 이제 정 장관이 너무 그 모범생적으로 답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상황의 본질은 뭐냐면 판문점 합의라고 하는 큰 틀이 깨져버리고 판문점 그 선언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공동 연락 사무소거든요. 예. 그걸 폭파한 걸 가지고서 이제 판문점 선언을 깨지 않았다 이런 뜻은 아닌데 질문 자체가 질문하신 의원님이 4.19 군사합의를 가지고 지금 연결시킨 거거든요. 근데 4.19 군사합의 속에는 물론 공동 연락사무소가 있을 리가 없죠. 왜냐하면 그건 군사적인 문제가 아니니까. 예. 근데 오히려 이제 군사합의 내용 보면은 GP 철수를 하도록 했는데 다시 지금 진입하고 있는 거. 이거 합의 깬 거죠. 그 다음에 해안포 덮개를 없애자고 하는 내용이 군사합의 속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덮개를 씌우자고 했는데 지금 벗기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군사 직통선도 군사 합의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따져만 봐도 벌써 한 서너 개를 그 군사 합의를 깼는데 9.19. 예, 그리고 큰 본질은 이야기하지 않고 단답식으로 군사 합의 깼느냐? 아닙니다. 마침표 하니까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장관이냐 이런 그 약간 국민들이 볼 때 눈높이 안 맞았던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